안녕하세요. 파주 시민의 TV 노지민입니다. 파주 시민의 TV 만남 두 번째 시간은요. 파평면 두포리 밤거지 마을에서 제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파평산이 훤히 내다보이는 이곳에 아주 특별한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보단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기도 한데요.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황수경 관장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파평에서 미모로 유명한 저는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관장 황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미모로 유명하신 네. 관장님과 함께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서관 이름이 평화를 품은 집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참 예쁜 이름이다 그쵸,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평화를 품은 집이 개관한 지 벌써 10년 차라고 제가 올해로 들었습니다. 10년 됐어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여기를 오기 전에 파주 그 출판 단지에서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 교실을 운영을 했었어요. 네. 파주에서 도서관을 운영을 하다가 한 10년이 넘고 13년, 4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도서관이 별로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10년이 지나니까 또 이제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저는 좀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네. 남들과는 조금 다른 걸 그쵸, 하고 예. 싶으셨군요. 그리고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이라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 녹록치 않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파주에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파주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은 평화 관련된 뭐 장소나 그다음에 평화 관련된 이야기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특화 전문 도서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도서관 준비를 조금 한 거죠. 네.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 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10년 지나면서 10년 이후에 설계를 하면서 평화도서관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도서관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요? 저는 또 자꾸 과거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아이들의 일상에 대한 어떤 삶, 생활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네. 학교 교육이 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학부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네. 학부모 교육 운동을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시작을 했고 교육 운동을 왜 그렇게 더디고 느리게 가는지 그 교육을 둘러싼 사회 변화는 굉장히 빨리빨리 오는데 조금 늦게 오는 것 같고 네. 교육운동을 진행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일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일상 중에 뭐 학교로, 집으로, 학원으로 이렇게 맴도는 아이들에게 조금 쉴만한 공간이 뭐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 교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오면 독자인 아이들은 뭐 형제도 만나고 형제, 자매 뭐 이런 그 언니 오빠도 만나고 이모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좀 형성해 나가는 그런 그 도서관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어린이 도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관계 중심에 어떻게 보면 교육을 좀 하고 싶으셔서 그쵸. 그래서 도서관을 하게 되셨고 네. 또 파주에서는 파주만의 또 특별한 도서관을 해보고 네. 싶다라는 생각에 이 평화를 품은 집을 네, 시작하게 맞아요. 되신 거군요. 네네. 또 평화를 품은 집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제노사이드 역사기념관을 그렇죠. 만드셨어요. 네. 근데 제노사이드가 또 대량 학살, 네. 또 평화롭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보면 의미를 하는데 그쵸. 이름을 제노사이드 역사기념관이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은 이름을 저희가 지은 게 아니라 네. 제노사이드라 그래서 한 종족이 됐던 민족이 됐던 대량으로 학살하는 행위 자체를 제노사이드라고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가져서 그거 그대로 그냥 제노사이드 역사를 좀 보기 좋게 전시해 놓은 곳에서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을 만들었고요. 평화를 이야기한다면서 왜 그 가장 평화롭지 못한 제노사이드를 이야기하려고 하냐고 오시는 분은 되게 많이 물어보시긴 하세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전쟁을 안 겪었고요. 아마
선생님도 예, 네, 전쟁을 겪지 그렇죠. 않은 세대에서 그렇게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반문을 자꾸 품게 되고 그리고 사실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을 만든 이유는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면 그 백비가 누워있는 전시관 2층에 아주 그 개요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자료관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거기 가서 사실은 제노사이드 용어를 처음 만났거든요. 네. 그전에는 교육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사회로부터도 들은 적이 별로 없고 요즘에는 TV에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끔찍한 역사를 우리가 왜 모르고 있었지라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니까 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흡하게 작지만 아이들과 또 여기를 찾는 분들에게 가장 평화롭지 못한 것들을 어찌 보면 좀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해야만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을 좀 함께 고민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을 아마 국내에 유일하게 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또 평화를 얘기하려면 과거에 가장 평화가롭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을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제노사이드 역사기념관이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워도 하시고 네.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기억도 하시고 저희가 생각한 대로 많이들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둘러보면서 볼 수 있는 게 서가 배치를 인권, 배려, 아, 네. 편견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 두셨어요. 네. 이렇게 꾸민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 평화도서관을 처음에 만들고 저희 스스로한테 평화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져봤어요. 그리고 개관식 날도 여기를 오는 분들한테 전부 다 질문을 던져봤죠.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이냐, 당신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이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각자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기도 했지만 되게 편안한 상태와 어찌 보면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어른이도 있었고 네. 다양한 평화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 우리는 굳이 이 작은 도서관에 10중 분류를 해서 놓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저희가 특화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용자들한테 좀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해 가면서 뽑았던 것 같고 그 질문에 맞는 서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직설적으로는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쟁이라고 바로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뭐 편히 자는 거 가족끼리 여행하는 거 그런 많은 그 대답 속에서 이제 키워드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사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배려, 편견, 차별, 인권, 뭐 가정폭력, 국가폭력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성소수자, 동물권 이렇게 관심 있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서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어떤 타당한 평화 단어를 갖고 오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한쪽에는 제노사이드 관련된 사건 중심적으로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한쪽 라인 전부 다가 뭐 제주 4.3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여기 제노사이드 자료관에 있는 뭐 홀로코스트로 한 서가가 다 만들어져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노사이드를 보시고 도서관에 오면 좀 참고 자료에 다른 책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아이들 눈높이에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 그다음에 조금 어른 눈높이에는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책이 그러네요. 꽂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춘 서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네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또 평화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그치. 찾기 쉽게 이렇게 네, 네. 배치를 해주신 건데 찾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던가요? 되게 편리해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제주 4.3이 여러 곳을 찾다가 여기는 좀 책이 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오시면 서가 여기저기를 막 작가별로 찾는다든가 이렇지 않고 딱 주제가 제주 4.3 서가가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렇게 이제 서가가 정리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 자기들 눈높이에서 내가 생각하는 평화 서가 앞에 서서 거기서 이제 책을 뽑아보고 하기도 해서 조금 편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예, 그런 데 있어서는 되게 저도 지금 뿌듯하고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서가 운영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이 이제 오시면 뭐 A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거는 이 서가에 있는 것보다는 편견 관련된 서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주세요. 네. 그러면 그 서가가 책장 번호가 바뀌면서 편견에 관련된 또 책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네. 움직이는 서가, 그다음에 이제 서가가 말을 거는 도서관,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컨셉이 잡혀서 네.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책이 한 군데 안 꽂혀 있는 거죠. 네. 네. 내가 이 서점에서 같이 뭔가 만들어가고 네. 내가 원하는 평화를 조금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예. 좀 드는 예.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서 오더라도 네. 여기 서가만 보면 어머, 평화 관련을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아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평화를 품은 집에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또 너무 궁금한데요. 그쵸.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혹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는 평화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단계별로 있고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준비하기보다는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그 평화 단체에서 단체 사람들끼리 같이 오는데 우리는 요번에 제노사이드 공부를 좀 하고 있다. 그러면 제노사이드 자료관에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든가 또 관련 영화를 보고 같이 토론을 한다든가 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면 저희가 강의를 해주기보다는 자료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서 이제 사건을 막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네. 정리하고 본인들의 준비한 그 글로 발표도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친구들이 오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오면 본인들이 스스로 주제를 찾아서 발표해보는 시간에 저희도 같이 있으면서 오류 부분이라든가 좀 보충해야 될 부분만 알려줘서 사실은 저희 평화도서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제노사이드 관련된 교육이 꼭 권하고 싶죠. 네, 권하고 싶고 이제 또 하나 프로그램은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이제 저기 책 보자기가 이제 예, 보이실 텐데 저 보자기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도서관이니까 보따리 안에도 네. 책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맞아요. 예, 예. 맞나요? 네. 근데 이제 보자기 안에 사실은 이제 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책과 보드판과 주사위, 네. 그다음에 카드, 뭐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거나 자기 느낀 점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책을 읽은 이후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구들을 저기다 넣어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도서관 한켠에 보자기가 있으니까 되게 궁금해하셔서 보는데 저 보자기는 주제별로 있어요. 그래서 관계 보따리, 환경 보따리, 생명 보따리, 광주 5.18 보따리, 제주 4.3 보따리, 한국 전쟁 보따리 이렇게 해서 주제가 지금 한 32가지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네. 뭐 1, 2학년 초등학교 친구들이 오면 그 친구들한테 맞게 재밌게 뭔가 책도 읽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권하고 또 이제 조금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 오면은 학생들이 오면 또 이렇게 뭔가 토론할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도구를 또 넣어서 자유롭게 선생님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선생님들의 간섭 안 받고 아이들끼리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보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치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다 체험이 가능해서 되게 좋아들 하시고 그리고 막 심각한 얘기도 있어요. 광주 5.18이나 네. 한국전쟁이나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유익하고 또 거기 살짝 느끼는 또 재미도 이렇게 가미를 해서 심각한 것들을 그래도 마음을 풀면서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보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난민 주제만 하더라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마치 이렇게 세계 여행하면서 자기가 직접 난민이 되어서 이렇게 떠나보는 보드판이 있어서 또 난민 간접 체험도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 책의 특징이나 주제에 따라서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책보따리입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건 이거 두 가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거 뭐 얘기하자면 아마 오늘 밤새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시군요. 네. 아, 사실 저도 도서관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딱 눈에 띄었던 게 이 보자기여서 그쵸, 네. 과연 저게 뭘 담아두셨을까? 또 네. 알록달록 굉장히 예쁘게 담아두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궁금했는데 저도 오늘 하나 한번 풀어보고, 풀어보고 네, 이따가 네. 하도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저도 이따 꼭 한번 체험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역사 평화를 품은 집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는 다음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